자, 지구가 지금처럼 된 까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지도는 이건 아니죠.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이거였습니다. 더 선명하죠? 선생님,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됐나? 아, 그러네. 네. 예. 자, 이 지도 잘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초록과, 무슨 색이죠? 이거 화양. 이거 무슨 색으로 모래색, 해야 될까, 이게? 상아색, 베이지색? 연노랑? 그냥 모래색. 연노랑이라고 해야 되나? 연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냥, 어, 딱, 뭐, 맞게 표현할 색깔 표현이 없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다 이렇다 치고 노랑이라 칩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초록, 노랑, 하양. 하양은 뭐로 되어 있는지는 뭐 잘 알죠? 다들 극지방의 뭐 풍경이니까 눈인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빙하, 얼음이거나.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뭘까요? 초록은 뭐죠? 살림이요. 삼림지역. 삼림지역. 여러분, 삼림과 산림의 차이를 압니까? 삼림과 산림. 예. 한림은 그 산에 있는 지대가 높게 솟은 곳에 있는 숲이고, 한림은, 산림은 그 일반적인 숲보다 좀 더 큰 숲이란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숲을 삼림이라 그러죠. 산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삼림이라는 말 안에는. 근데 산림이라 하면은 산에 있는 숲. 우리나라는 주로 산림이죠. 삼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땅이 넓지도 않고 강원도쯤 가면은 삼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노랑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뭘까요? 사막하고 사막 아니, 고산지대요. 사막. 어, 사막이요. 그렇죠. 사막이겠죠. 근데 사막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쪽 지역에 몰려 있고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산림 지역 또는 밀림 지역 또는 뭐 이렇게 그 생태계가 푸른 생태계가 있는 지역은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자, 뭐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재제 작년에 수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말을 잘 따라오세요. 어, 이걸 이해하려면 대기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대기. 대기는 알죠? 공기층이죠. 두터운 공기층. 대기권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죠? 대기권이 10에서 11km까지 올라가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얼마? 1370. 6370이요. 1370. 1 6,400으로 치면 6,400km에 10km는 그야말로 뭐 얇은 옷 수준입니다. 얇은 옷. 그러니까 엄청 얇긴 하지만 우리 이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는 커봐야 2m인 수준, 대체로 150에서 200m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키를 가진 우리로서는 10km도 엄청 높긴 하죠. 근데 이 공기층이 가만히 있으면 저런 일이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곳이 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행성이 있을까요? 항성 포함해서 항성에는 뭐 사실 대기랄 것도 없죠. 항성에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대기가 있을 수가 없네. 워낙 불타오르니까. 대기 공기층이라고 부를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성들에는 대기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기층이. 있다. 대부분 있습니다.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런 일이 없다는데 일단 지구 돌지요. 도는 건 좀 이따 이야기입니다. 돕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기층 축적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가 움직이는 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 잘 보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게 대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대기가 움직이니까, 어, 찬 공기가 몰려올 때가 있고, 북극에서, 저 적도 지역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대기의 이동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람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몰고 오고, 등등의 이제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기층이 무려 10km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의 무게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공기의 있다. 무게가 있다, 없다. 공기 무게가 있다, 없다. 이것만큼은 표현해야겠죠. 공기 무게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의 무게가 있는 걸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익숙해져서 공기 무게를, 어, 체화한 공기 무게를 이미 품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이 몸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우주 공간에 가서 뭘 설령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산소 호흡기를 찐다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지 않게 되면 피부에서 이상 증세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는 걸 눌러 있다는 걸 누르고 있다는 것, 대기에 압력이 있다. 그걸 대기압이라 그러죠.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라나? 기압이, 기압의 존재를 발견한 인물, 모릅니까? 이거를, 내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게 할까요? 어, 수연이 강아지 이름이 뭐지? 사랑이요. 사랑이, 사랑이. 근데 누구 걔 이름이 비슷했는데, 누구였더라? 여기 있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인가? 우선은 기준이? 기압을 처음 기준? 기준?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말하거나 하기 전까지 말하지 마세요. 네. 너를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걸 지금 참아야 돼. 그걸 견뎌내야 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잊지 마. 자, 어, 이름, 잠깐 기다려봐. 아이고,
이거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처음부터 들을 때 확실히 인상을 남겨버려야 안 잊어버려. 응? 아, 이거 정말 안 좋은 예인데. 이거 누구 개 이름인지 알았는데. 어, 잠깐만. 아하, 아, 자, 볼까요? 정말 흥미롭네. 지금 우연히 발견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 잘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참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격변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인물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명백히 망쳤습니다. 지환아, 그 외에 시계는 왜 걸어놓고 있죠? 신경 어, 쓰입니까? 네, 뭐 버텨내자주의입니까? 뭡니까? 네. 전에부터 신경 쓰였는데 이제 다시 보게 되네. 그래. 그래도 뭐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 빼고 그냥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통점. 공통점? 정말 너무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거 모르죠? 그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짐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둘 다 유기견을 길러요. 유기견을 기르는데, 유기견 이름이 똑같아요. 두 유기견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토리입니다. 토리. 토리. 토리인데, 선생님이 말하려고 토리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선생님 말은 대기업을 발견한 그 사람 이름이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 따라해보세요. 토리첼리. 보리첼리. 토리첼리, 한 5번 해보세요. 토리첼리, 예. 이게 입에 붙어 있는 토리첼리, 토리첼리. 알았죠?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했던 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니까. 사실 시험이 좋긴 해,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 잊지 마세요. 자, 토리첼리가 한 실험을 내가 찾아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만. 요건 좀 영상이 하도 옛날 거라서 좀 구린데 요즘 여러분들 요즘 말로 구리다고 하는 말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대기 압력을 실제 관찰해 봅시다. 실험 장치는 간단합니다. 지금 왜 바닷가까지 가서 하는지 조금 짐작은 되는데 어쨌든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한 이유를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자, 그럼 일단 놔두고 여긴 지금 긴 유리관이고 거기에 뭘 부어 넣고 있습니다. 뭘 부어 넣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유리관은 왜 이렇게 길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손에 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닐장갑까지 끼고 붓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영상은? 좀 크게 네. 할까? 아주 크게 하자.
먼저 한쪽이 막혀 있는 1m 정도의 유리관에 수온을 넣습니다. 뭘 넣는다? 수은이요. 수은이요. 수온. 수은, 수온은 몇 번이지? 모르죠. 우리 원자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수원은, 수원 몇 번이더라. 묻고도 내가 묻고 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수원은, 금담이니까 금이 72번인가? 맞을걸? 72번까지는 알겠다. 하여튼 꽤 큽니다. 그만큼 무거워요. 무거운데, 그, 118개 또는 자연 상태에 있는 92개의 원자 중에 유일하게, 어, 유일하게 상온, 20도씨의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로 있는 금속입니다. 금속입니다. 금속. 알겠죠?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 수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역할을 합니다. 또, 네, 그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말씀 세워서, 예, 마지막을 채우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넘치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해서 살짝 해변가에서. 왜 해변가인지도 손가락으로 열려있는 입구를 막고 수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위에 유리관을 거꾸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관 입구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 보세요. 가득 채웠어요. 그죠? 분명?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끝에 보세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는 중이죠? 쏟아져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럼 다 쏟아져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중지하고. 이 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되지? 이건가? 이거다. 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수은 기둥을 세웠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죠? 여기에 이미 수온이 이렇게 담겨 있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리고 수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가득 차 있는데, 잘 보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끝을 여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 끝을 여기에 붙여버리면 막혀서 안 내려오죠. 그래서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서 살짝 띄워 상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 수온이 싹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한 데까지 딱 오고는 멈춰요. 멈춰요.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설명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멈춰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안 내려오게, 여기 누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더 이상 안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그죠?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떠받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 토리첼리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또 요게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해요. 일정. 항상 일정하다는 말은 요게 일정한 게 아니고 말 잘못했다. 요게 일정한 게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할 뻔했다. 요게 일정한 게 아니고 일정한 건 왜 안 돼? 요게 일정한 게 아니고 요게 일정합니다. 요 길이가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바로 76 맞지? 볼게요. 76cm. 영상이 되었습니까? 나와 빨리. 자, 움직 하다가 76에서 그리고 문제는 아래 용기의 수은면으로부터 약 76cm 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76cm. 요게 중요합니다. 76cm. 그리고 이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의 수은면에는 높이 10,000m의 대기층, 즉 대기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이 플라스틱 용기 위 수은 표면에 작용하고 유리관 안의 수은 기둥은 무게만큼 누르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 압력이 세이기 때문에 높이 76cm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장치는 17세기 이태리 과학자 프리첼리가 실험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이후 프리첼리. 프랑스의 과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리첼리의 실험에 깊은 관심을 이 사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파스칼. 고백록을 쓴 파스칼. 가졌습니다. 똑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파스칼은 산의 정상과 아래에서 수온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 이거 여기까지 안 봤는데 화면 공유 중지. 왜 해변가에서 했을까요? 짐작. 해변가에서 왜 했을까요? 짐작 손. 세 사람, 네 사람. 왜 해변가에서 했을까요? 건호. 산이랑 달리 산의 정반대인 가장 낮은 곳이어서 거기에서 됐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산이랑 비교를 하는 아, 그 틀린 건 아닌데 핵심에서는 좀 빗겨가 있어요. 아하. 네. 현진이. 바다는 민물만 아니면은 세계 어디서나 그 있는 위치에 있는 고도가 같으니까 어디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진이 말 이해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압력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니까, 공기가 누르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공기, 우리 위에, 선생님 어깨 위에 공기가 누르고 있겠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있을 때, 선생님 위에 있는 공기의 양하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공기의 양이 같진 않겠죠. 누르는 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뭐,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 지하 5층에 사는 사람, 이렇게 들쑥날쑥 높이가 다르면, 내 방에서는 76cm가 아니라 뭐 75cm인데? 뭐, 아니야. 나는 90cm에 가깝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주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바로 하나. 예, 해발. 해수면의 높이가 같은 거. 기준이 뭘 봅니까? 네? 뭘 보고 있나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려야 하는 거였어요? 어? 그려야 하는 거였나요? 지금 뭘 하고 있었는데? 네? 웃잖아. 웃었다고요? 제가. 아니, 뭘 하고 있었냐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냥, 근데 왜 고개를 확 숙이고 있어? 네? 고개를 왜 숙여서 머리만 보여? 아, 이거 시간 간다. 아, 죄송합니다. 자, 어, 그렇습니다. 이제 해변가가, 높낮이가 세계 전체에서 밀물, 설물만 아니면 항상 이제 같은. 그래서 서해안보다는 이런 실험을 하기에는 밀물 차가 적은, 밀설물 차이가 적은, 조수 강만의 차가 적은 동해안이 실험에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기압을 이제 해변가에서 하고 할 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죠? 예, 공기가 더워요. 해서 산소, 한숨이 몰려요. 산소 부족증도 있지만 기압이 낮아서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꼭 조심해야 되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한 번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정열 빨리 올라가야 되면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호흡기를 안 하면 그냥. 자,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압과 오늘 기압이 또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음악, 어, 공기가 이동해서요. 뭐지? 뭐지? 이동. 실험 날씨가 환경이 바뀜에 먼저인 것 따라서 같지 기압이 않아요? 바뀌니까. 기압이 달라지는 이유. 그러니까 나를 누르는 공기의 양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공기가 당연히 수소, 산소, H2O, 질소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뭐도 들었냐면 공기 안엔 습기도 들어있어요. 물기, 그죠? H2O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H2O가 공기보다 훨씬 무겁지 않습니까? 물이.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더 무겁겠죠. 난 더 눌립니다. 공기량이 많아서 나를 누르면 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공기가
자, 그 이야기 좀 나중에 하고, 그 이야기 또 옆길로 새니까, 일단, 고기, 참, 또 말해버렸네. 잘 보세요. 자, 공기가, 습기는 일단 놔둡시다. 습기까지 말하면, 이거 복잡해져요. 습기는, 아, 나중에 이제 절기 공부할 때, 날씨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빼버립시다. 일단은 공기량, 많으냐, 적으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다시 선생님 공책을 보여주겠습니다. 공책이란다. 필기장을 같이 봅시다. 자, 어, 아이고, 이거러면 이렇게 한가운데 그려볼 바람에. 요거 하는 김에, 이 실험 재밌는 게, 어, 자, 아이고야.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수원이 있는데, 이 수원 수원주를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예? 기울였는데, 이만큼 기울였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안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76cm. 해변, 해발고도 0일 때, 0인 해발고도면 해수면에서 출발한 해발 높이, 해발고도, 어이구, 왜 이걸로 칠했어? 해발고도, 똑같은 높이입니다. 76cm. 누구 실험? 토리첼리 실험입니다. 자, 다음, 다음 그림입니다. 아, 잘 봐요. 시간이 이렇게 잘 가.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40분 지나갔어. 하, 음, 이러니까, 봅시다. 그림을 조금 더. 산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공기량이,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같지 않겠죠? 공기 밀도 표시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진하고 촘촘하고 점점 옅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덤성해진다. 이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덤성해집니다. 여기 같이 해야 되는데 바빠서 미안. 여기 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여기 같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이 공기의 압력은 요 사람은 요 정도만 받지만 이 사람은 이만큼을 받습니다.
여기다 그린 게, 여러분 여기다 그리세요. 여기다가. 공기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 압력, 대기압, 공기압, 대기압 또는 공기압,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치즈라펜스. 대기압,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기 압력의 준말입니다. 대기 압력의 준말입니다. 영어로. 대기는 이거 분위기란 말로 쓰이는 스피어 말 알죠? 스피어, 애트모스피어 맞나? 애트모스피어 맞아요. 애트모스피어. 스피어란 말은 공간이라는 뜻이고, 애트모는 공기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트모스피어 형용사를 만드는 IC가 붙어서 프레셔, 이게 대기 압력입니다. 대기 압력. 이 실험을 한 사람이 토리첼리. 그럼 요거는 뭐라? 요게 뭐라? 이 물질이 수, 수은이요. 수은, Hg. 원자번호 알아보자. 이거 어디 갔지? 쉣. 알아 써놔보세요. 어느 원자번호가 이럴 때 확 외워버려야 되는데 잠깐만. 다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뭐 시원치 않습니다. 암기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수은, 먼저 번호를 안 알려주나? 여기 나왔다. 원자량 80 아닌데 80분 80분쯤 된다. 금 맞지? 음, 80번 맞다. 80번. 80번. 80번 어디다 쓰냐면 원자량은 양성자량이죠. 양성자량은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가 80번. 80번.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요게 기준이 뭐냐? 1, 어, 해발고도, 제로, 0m 여야 하고, 그리고 요 1 기준이 1, 1m, 1m. 선생님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좀 아, 감사합니다. 네. 1m, 1m. 여기에, 요게 1제곱미터죠. 여기 위에 떨어지는 공기 압력. 선생님 요즘 색연필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색연필로 하면 더 보는 게 좋죠. 이렇고, 다음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기 압력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쯤 이제 대기압이 이쯤 10에서 11km 대기권. 여기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밑에도 구름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밑에 내려올 때는 바닥까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 2km까지 내려옵니다. 2km.
1, 2km 요 사이에서 구름이 왔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세 군데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에만 집중합시다. 어, 여기에 이제 만일 위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위에서 이걸 냅니다. 색깔이 다 구분되게 위에서 누르면 공기가 위에서 무겁게 누르면 이거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나? 빨간색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이게 낫다. 자, 공기가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그렇지.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 공기가 자꾸 내려와서 공기가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가 공기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예, 고기압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쑥 저기압이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빨간색도 이렇게 시원찮지. 저기압이 됩니다. 그죠? 공기가 약하겠죠. 희박해지겠죠. 요거를 여기는 공기가 약하고 점점 진해지겠죠. 크레용이 없네. 점점 진해지겠죠. 이쪽으로 이쪽에는 공기가 양이 많아지고 여기 공기가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그렇겠죠? 저기압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어, 물기가 물이 땅에 많을까요? 하늘 위에 많을까요?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물은 비가 와서 땅에 물이 있겠죠. 바다가 이렇게 있지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이 밑에 다 물이 있어요. 여기는 물이 많아요. 위에는 물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건조해요. 그래서 위쪽은 대체로 차갑고 건조합니다. 위쪽은.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합니다. 따뜻하고 다습, 습합니다. 고온 다습, 저온 건조, 고온 다습. 이걸 고온 다습이라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온 다습.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온도가 높으면 습기도 많습니다. 이거는 어, 저온 건 선생님, 어, 네, 감사합니다. 저온 건조. 물론 고온 건조, 저온 다습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것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어,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기까지는 시원합니다. 있죠. 그렇죠. 밑으로 쫙 내려서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계속 물기를 이렇게 모아서 올립니다. 있는 물기를 이렇게 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습합니다. 다습하면 어떻죠?
찝찝합니다. 공기가 시원하면 편한데 답답하면 찝찝하고 어떻습니까? 어, 기분도 안 좋죠?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대신 고기압일 때는 예, 위에서 공기가 눌러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공기량이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계속 공기가 올라가면 몰려와요. 이렇게 몰려와서 공기가 계속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저기압이긴 하지만 공기 압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 1번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여기 1번이라고 이걸 2번이라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구름이 많이 생길까요? 1번이요. 저기 1번, 2번. 1번이요. 2번이요. 2번. 2번이 1번, 2번이요. 아니요. 2번이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 잠깐, 여기 있다. 여기에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 구름은 여기에 생깁니다. 왜? 여기는 습기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물방울이 생길 테니까요. 여기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여기는 맑음. 알겠죠? 구름이 생겼으니까 구름이 어떻게 되죠? 비를 뿌립니다. 비를 뿌립니다. 비를 뿌리면 어떨까요? 식물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식물이 무성해집니다. 숲을 이룹니다. 삼림지역이 됩니다. 어. 하지만 여기는 어떨까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여기 건조한 공기가 계속 내려오니까 건조까지 다 써주자.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물기가 없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는 점점 어떤 일이 생기죠?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 요렇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구라는 상황은 또 다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그러면은 왜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지구에는 저런 사막화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나? 약속이 난 듯이 다시 볼까요? 잠깐만. 자,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사막화가 된 지역이 위도상
저것도 고쳤어야 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음. 자, 어쨌든 사막화. 좀 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한 그림. 굉장히 선명하죠. 딱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다른 데는 사막이 생기면 안 된다는 듯이, 넘어오지 말라는 듯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 좋아요. 여기까지.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 지구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지역이 그런가예요. 그죠? 왜 저 지역이 그런가? 그걸 알려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중지하고. 자, 지구가 둥글면 적도 지방은 따뜻해요? 추워요? 당연히 따뜻하죠. 극지방은 춥죠. 그죠? 그럼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요. 아니. 온도로 봤을 때. 아, 적도에서 극지방이요. 누가 말했죠? 언형, 그거. 네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공기가 이동하나요? 왜 그럴까요? 자, 어, 공기는, 자, 데워지면 공기는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아래로 내려와. 내려가요.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올라가고 극지방에서 내려오겠죠. 여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내려온 공기가 쭉 내려서 다시 적도쯤 오면 다시 쑥 해서 올라가겠죠. 이게 다 지구가 둥글어서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둥글기도 할 뿐더러 기울어져서 생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그러면 다시 공책 보세요. 선생님 노트를 필기를 잘 보세요. 보입니까? 자, 지구가 둥글다. 이 엄연한 사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겁니다. 적도가 있습니다. 안 기울어졌다 치고 그리가 있습니다. 적도가 있습니다. 자, 공기가 여기서 데워집니다. 햇님이 여기서, 태양이 여기서 열을 보내니까, 그죠? 바로 이 머리 위에서 해가 90도 째면 더 뜨거워지죠? 단위 면적당, 해가, 그, 햇빛, 그러니까 광자가, 햇빛 알갱이인 광자가 단위 면적당 여기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분자 간이 온도가 높아지는 건 그런 입자 간의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한없이 올라가는지 못합니다. 왜?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 대기권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지는 못해요.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거기 부딪혀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기권이라 합시다. 이렇게 대기권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계속 올라오면 어딘가 밀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면 이렇게 이쪽 이동합니다. 색깔이 잘 나오다가 이렇게 그냥 말을 안 들어. 정말 잘 나온 거였는데 저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극까지. 극지 마. 아직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 북극 기준으로 보면 내려갑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남반구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내려갑니다. 극지방에 오면 그러면 공기가 식으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다시 표면을 타고 여기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여러분이 채우세요. 이렇게 해서 어, 요게 요게 대기권 또는 대륙권, 대기권 경계면이라 해서 계면이라고 합니다. 계면. 경계면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기도 빼고 권계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경계를 이루는 면이란 뜻이죠. 여기는 적도이고 여기는 극입니다. 기울기는 없다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도 없고 기울기 제로. 자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상황입니다. 이걸 일컬어 대기 대순환이라 부릅니다. Atmosphere Circulation, Gigantic Circulation. 대기 대순환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자전하면서 또 생깁니다. 자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조금 정리해 줍시다. 적도 공기는 상승하고 극지 공기는 하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딱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자전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전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단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일단 안 기울었다 치고 하는 겁니다. 기울어지면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안 기울었다 치고 그러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이제 이거는 돌지 않고요. 이건 돕니다. 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기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쏠리기. 자, 이쪽 내려오던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구가 이렇게 동쪽을 향해 돌죠. 그러면 내려오던 공기가 이렇게 쓸립니다.
북반구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걸 이제 요거를 일으키는 현상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도에서. 요렇게 공기가 회전하는 상황에선 당연히 방향이 바뀝니다. 그걸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전향. 좀 어려운 말인데 전향력이 발생합니다. 전향력.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남반구에는 왼쪽으로 작용한다. 맞나?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맞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전향력은 회전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회전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전향력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갈 때 바람이 이렇게 갑니다. 갈 때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이걸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여요. 남반구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남반구를 향하여 내려가잖아요. 저 극지를 향해 내려가면 얘는 왼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남, 왼쪽.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1위로 여기서 잘 봐요. 북반구 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오른쪽. 여기서 1을 가잖아요. 여기서 1위로 가는데 여기 이 기준으로 오른쪽은 1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데 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요걸 뭐라고 하냐면 코리올리가 이것도 코리가 나옵니다. 코리. 아까 토리였는데 이거는 코리야. 코리가 올려요, 그냥. 코리가 올려. 그래서 이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코리올리 효과. 이거 보이나요? 잘 보여요? 코리올리 효과. 따라해보세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 코리올리 효과. 효과. 홀리 공각. 코리올리 효과. 북오 남왼. 발음도 어려워요. 따라해보세요. 북오. 북오. 오, 북오만 외워라. 북오 코리올리. 북오 코리올리. 북쪽으로 북오. 남쪽은 반대니까 북쪽만 외우면 돼. 그러죠? 북쪽으로 가면 북반구에서 북쪽이란다. 북반구입니다. 이게 북이라면서는 북쪽으로 보이는데요. 북쪽이 아니고 북반구예요. 미안.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코리올리. 코리올리. 그 외우기 어렵지 않네. 오야. 코리올리. 오른쪽. 북반구는 코리올리. 효과. 라는 게 생깁니다. 코리올리 효과. 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뭐 많아 보여도 실은 단순합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쉽죠. 북 데워지니까 올라간다. 식어지니까 내려온다. 뭐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번개면에 부딪혀서 내려온다.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룬다. 하지만 자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이 작용해서 방향이 바뀌는데 그걸 전향, 방향을 전한다. 방향을 바꾼다 그랬죠. 바뀔 전이죠. 방향이 바뀌는 힘, 전향력이 발생한다. 북오, 북오 코리올리 발견해서 코리올리가 이걸 발견했으니 북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기운다. 다 외우니까 다 외우긴 번거로우니까 지워버리고 오른쪽으로만 간다. 뭐 딱 알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 요거는 사실 좀 오늘 공부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지. 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번개면을 따라 번개면을 미리 그려놓읍시다. 번개면을 에, 에, 번개면 번개면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북위 30도인 지역에서 북위 대체로 20도에서 40도 사이인데 그냥 30도 합시다. 외우기 좋게. 어, 여기다 좀, 여기다 좀.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인 지역에서 얘들이 내려와요. 안 올라가고. 무거워. 가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먼 데다가 돌면서 이 코리올리 효과를 내니까 빨리 회전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요. 자, 올라가다가 북위 30도에서 내려와요. 당연하게 남위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는 다시 극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자,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또 가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북위 60도, 꼭 60도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60도, 60도 외우기 좋게 그냥 60도, 60도, 남이 60도 해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내려오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서 원래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리로.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요걸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도 옛날에 이거 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요걸 일컫는 이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서 북극까지 간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실 이쪽은 얘가 올라간다기보다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서 얘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너무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단순합니다. 북극에서 올라가고 30도, 60도에서 각각 한 번 더 돈다. 요건 됐죠? 이거 모른다면 안 돼. 반칙이야. 공들여서 지금 얼마나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여기
어, 여기를 선생님 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요렇습니다. 요런 상황이 됩니다. 요거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일단, 여기가, 요 지역이, 요 지역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지역. 요 지역. 여기에는 습기가 있다, 없다? 여기는 습기가 많고, 여기는 건조합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 네. 예로는, 그래서 여기 저기압이 되겠죠? 고기압이 되겠죠? 건조한 고기압. 고기압을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고기압. 건조한 고기압. 습기 많은 다습한 저기압. 다습 저기압이라서. 다습한 저기압. 그러면 여기는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계속 내립니다. 비가.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뭐가 많다? 삼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건조하니까 여기는 사막이 많은 거죠. 여기에는 삼림이 많고 여기는 사막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 맞죠? 여기는 다시 여기도 다습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니까 이쪽도 삼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겠죠? 여기에 여기는 사막이 형성됩니다. 이 위는 이제 어, 얼음이 얼어서 하얗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이 지도가 이해가 되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적도는 밀림 지역 맞죠? 다 밀림 지역이죠? 삼림 지역입니다. 삼림, 밀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다 사막입니다. 요 선이 30도 선이에요. 30도 선. 요건 15도 선이고 이건 45도 선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15도에서 45도 사이인 셈이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30도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에 거대한 사막 지역인 것을 봅니다. 여기도 사막 지대입니다. 여기는 아니잖아요? 맞아,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해석이 됩니다. 여기는 해류를 이해해야 된다. 해류. 해류 이해는 다음 주요. 학교 오면 이제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는 법과 더불어 해류를 따라 어떻게 이 지구의 그 변화가 오는지를 공부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중요한 게 대기의
이동에 의해서 사막과 산림이 형성되는 남반구도 보죠. 30도 지역에서 다 사막이죠. 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습기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26분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현진이? 그러면은 북극과 남극에는 물기가 많은 눈이 아니라 메마른 눈이 내리겠네요. 맞습니다. 현진이 정확하다. 그래서 건조한 눈이에요. 사실 다 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잘 안 녹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빙하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 네, 지구에 대한 수수께끼가 좀 풀리나요? 네. 근데 저 그 토리첼리 실험에서 궁금한 점 있는데, 어, 왜, 왜 물이나 다른 액체가 아니라 수온을 넣나요? 자, 잠깐만.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것도. 화면 공유를 끄고. 네? 방향이 바뀌었네. 네. 물이나 다른 걸로 하면, 어, 다른 액체로 하면 물의 농도, 물의 순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금속은 그 자체로 순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농도가. 수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금속이라서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이 실험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가벼우면 이 실험 잘 안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토리텔리 실험에서 수온을 썼잖아요. 음, 선생님 말씀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온이 무겁고 순도가 높아서 그걸 썼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11.9m까지 올라가야 기압이 측정 가능해서,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맞다. 기압 측정을 하려면 아파트 크기 높이의 그 판을 만들어야 돼요. 맞아, 맞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물이 밀도가 떨어져요. 수온에 비하여. 수온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좋은 이야기입니다.